핫한 관심사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지역 이슈 공감 토크쇼 오달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용관 씨가 준비한 사진으로 네. 오달수의 문을 열어볼게요. 네, 이제는 뭐 이제 반론도 안 하시고 아직도 이 사진이 아직도 이 코너가 있어 이런 말씀들 안 하시네요. 이거 확연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제 뭐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안 하시네요. 의기양양하시네. 그냥 보시죠. 뭐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 이 사진입니다. 혹시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하. 뒷모습만 거의 보여서 네. 잘 모르겠는데. 떡매치기인가요, 저게? 뒤태. 떡매치기. 저희 주제가 오늘 SNS예요. 그래서 예. SNS 활용을 잘하시는 어떤 정치인분들에 대해서 아하. 우리가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 여러분들의 그 사진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이 변재일 국회의원이거든요. 변재일이요? 지역이 민주당의? 청원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역동적인 사진 하나 고르다 보니까 이제 이 사진이 아, 나왔어요. 직접 SNS에 올린 사진이에요? 네. 변재일 의원이? SNS에 딱 그 대문 사진에 있다고 하죠. 우리가 대문 사진. 아, 예. 아니 혹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우리 지역구 또 의원 네. 아 왜 내 사진은 안 올렸어 또 이럴 수 아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좋아하신대요. 알아서 제가 형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아, 진짜 가장 역동적인 사진이 좀 인상 깊어서. 아, 사실 봐보세요. 본인의 얼굴이 확 나오는 사진을 올리거든요, 대부분. 요렇게 이제 수트 입고 요렇게 있거나 웃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러거나 하는데 돌리고 있어서 본인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떡매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선택했지. 제가 드리지도 않은 황당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죠? 알겠습니다.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오달수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진을 준비해 오셨네요. 네. 저희 오달수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정치인들도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SNS를 꼽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과연 이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참 세상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 저는 80년대 학번인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컴퓨터라는 걸 사용해 본 적도 없거든요. 과제물도 다 필기로 했었어요. 졸업할 때까지요? 휴대폰도 없었고 당연히. 아니, 잠깐 변호사님 몇 제가 학번이시대요? 95년도인가에 졸업을 했거든요. 95년도에요? 그때까지도 볼펜으로 아니, 그때 써서 컴퓨터 있었죠. 컴퓨터는 있었는데 있었는데 활용을 거의 안 했죠. 안 했죠. 그때 왜 대단한 전문가들만 이렇게 이진법 비슷하게 뭐 있었어요. 이진법. 그런데 이거 배웠어야 됐어요, 컴퓨터를. 특별히 맞아, 배운 맞아. 애들만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래머 정도 돼야지만 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뭐 지금은 다들 뭐 95년도에 제가 이제 그 대학 제가 9학번인데 네. 그때 이제 컴퓨터 학개론이라고 수업이 있었어요. 우리 네, 그래서- 있었어. 나 92학번인데 우리 그때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오피아라는 그 채팅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글만 써요. 글만 써서 많은 친구들이 저는 맞아요. 아니지만 90년대 중반 그렇죠? 예, 많은 친구들이 그거를 통해 갖고 이제 멀리 뭐 전라도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든가 뭐 이런 뭐 그렇죠. 그건 또 2000년대까지 지속됐죠. 제 얘기는 알러브 스쿨이나 뭐 아, 그런 게 그렇죠. 있어요. 나우누리. 예. 싸이월드, 싸이월드인가요? 나오는 천리안 이거는 요거 이전 얘기죠. 전 얘더 아니 우리 전이죠. 92년도에 전산학개론 시험을 어떻게 그치. 봤는지 알아요? 플루피 디스크에 아, 그렇죠. 그거는 저장하는 거. 워드를 쳐서 저장하는 걸 어떻게 그 시험을 하는지 했어요. 맞아. 맞아. 그런 다음에 왜 집에서도 그 인터넷 연결하려고 딱 눌러 놓으면 계속해서 전화 계속해서 이런 소리 맞아. 아직도 안 됐니? 기다려봐. 아, 부팅엔도 엄청나게 네. 시간 오래 걸리고. 걸리고. 야, 우리 불과 얼마 같은 전인데. 세대네요. 아니 저는 옛날 얘기 들은 거죠. 저기 오늘 SNS 하지 말고 이거 얘기 재밌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아니 뭐 대충은 아는데 이제는 이 컴퓨터 시대도 아니고 모바일 시청자 세대여서 여러분. 요즘은 대세가 SNS 정치다 이런 네. 말도 있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정치인들이 이 SNS를 과연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옆에서 누가 해주는 건지. 나는 이거 봐가지고요 정말 직접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정말 왜냐하면 뭐 우리 지역에 이시종 도지사도 하시고 뭐 김병호 교육감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네. 대행을 맡겨서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글 쓴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들 알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S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딱 글만 봐도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관리해주는 SNS 뭐 예를 들어서 보정관이라든가 뭐 홍보 담당이 하겠죠. 뭐 그런 사람이 하는 건지 직접 본인이 쓴 건지 글 보면 알아요. 요새는 더 머리가 더 좋아져서요. 네. 자기가 쓴 것처럼 글을 또 써줘요. 아 그래요? 그렇게 아 그래요? 그게 한 그러면 내가 몰랐네요. 저기 한데요. 계정을 만들고 대행을 하고 관리까지 해주는데 4, 5천만 원씩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행을 한다는 비밀까지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요새 지자체 같은 데 보면 그 하위 조직으로 SNS, 사회적 통신망로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을 정도로 야. 거의 많은 부분을 관리해주고 아니면 외부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댓글에서는 너무 치적 자랑하는 일만 올리고 진짜 아. 소통하려는 정치인들은 얼마 없어요 하셨네요. 이게 SNS의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뭐 뒷부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네. 이 부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뭐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김병욱 교육감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회의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어떤 교육 그 네. 본인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SNS에 많이 올렸고 예전에 한번 저희들도 뭐 그 네. 교육 문제 때문에 저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배정 네, 논란, 그래서 막 SNS 시리즈물로 막.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무상급식 무상급식에 문제도, 관련돼서도 이시종 기사하고도 네. 좀 또한 논란이 문제가 됐었던. 됐었죠. 그 예. SNS로 마찰 있기도 했죠. 공식적인 노트를 통하지 않고 SNS 개인적인 사적 도구로다가 압박을 가한 것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 그러니까 뭐 그런 비판도 있어요. 이제 공적인 노트를 거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사적인 공간에다가 개인적인, 예. 이렇게 의견을 주장이나 의견을 아니면 이런 자료를 내보내는 건 별로 좋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뭐 도민들과 학부모가 소통하는 모습, 스킨십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더라라는 의견인데 후자가 대세인 건 맞지만 전자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그 예전에 취재 기자 시절에 보면은 각 기관마다 왜 공보실 있거든요. 공보실. 그 공보실이 뭐 하는 데냐면 그 기관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보도 자료 같은 거 아, 네. 그런 거를 이제 최종 발표하는 쪽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발표를 다 개인의 차고서 해버리면 공보실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혹은 이게 이제 배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공보실 직원들이 요즘 조금 애를 먹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당신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간부회의에서 SNS 활용도를 그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 간부들 인사에 반영을 할 정도로 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권하는 스타일이시죠. 네. 이제 SNS를 하다 보면 이제 딱 글을 보면 이렇게 활용을 진짜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관되게 딱 이렇게 정리된 어떤 글을 올리는 분들은 거기에 크게 뭐 팔로워를 뭐 예를 들어 좋아요를 하거나 댓글을 크게 이렇게 인기 있게 달진 않아요. 근데 인기에 너무 집착하는 저도 그래요. 어디 글을 칼럼이나 이렇게 썼을 때 방송에 나가서 유튜브에 올리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보는 몇 명이 보냐 과연 그리고 몇 명이 좋아를 하냐 이렇게 공유를 해주냐 그런 게 상당히 사실은 신경 쓰이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자꾸 인기도나 공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자나 이런 게 집착을 하게 되면 자꾸 조금 선정적으로 조금 자극적으로 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SNS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카로 시작하는 부분도 그렇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트 그리고 패, 뭐 인 다 하거든요. 근데 과거부터 제가 이렇게 쭉 오면 저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명확하게 철학을 세워놓고 갔거든요. 거기다가 뭐 사적으로 제 심적인 감정을 막 토로하고 제 상황을 얘기하고 이런 건 거의 없고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딱 이렇게 기록식으로 제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했을 때 저 때는 내가 이런 옷을 입었구나. 1년 전에 내가 뭐 했지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고 요즘은 기능이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떠요. 개인의 기록. 이 5년 전 오늘 내가 뭐 했는지. 아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일기를 뭐 못 쓰고 하니까 스스로에 대한 기록에 어떤 관점을 좀 둬서 제가 이제 일기나 자서전이 될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나중에 자서전도 없어지는 거 이거 그냥 보면은 SNS 다양한 활용법을 또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봤는데 충북 정치인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요. 우리 청주 국회의원들도 SNS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준비한 퀴즈가 있습니다. 청주시 국회의원 4분 중에 네 분 중에 페이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친구 수가 많은 사람이 누군지를 세 분이 맞춰주시면
잠깐만요. 떡 맺히는 아저씨.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네,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 변재일 의원, 변재일, 오재세 의원, 오재세 의원, 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 이렇게 네 분 중에 가장 친구가 많은? 친구 수가 많은 분. 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 그거는 SNS 안 하시는 거 나는 아세요? 떡 맺히는 의원님. 변재일 의원. 변재인 의원. 왜요? 이유는? 통했으니까. 지금 가장 역동적인 사진을 내보냈다고. 그리고 활로서는 못 봤어요 제가. 용관 씨가 접촉을 이렇게 하여튼 잠깐만요. 떡매치기를 골랐고 제가 접촉을 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누군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용관 씨한테 포착이 됐으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SNS를 가장 잘 활용한다는 거죠. 역동적이고 좀 신선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잘 활용한다는 거는 가장 많은 인기가 있다는 거고 팔로우나 공유가 많다는 그럼 거죠. 변재일 의원이시고 용관 씨는 저도 변재일 의원이요. 이유는요? 이유는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층과 상당히 연관을 둬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 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SNS를 더 활용을 많이 했을 것 같다. 그래서 팔로워가 분명히 더 저는 많을 수밖에 없다. 바꿉니다. 정우택 의원. 왜요? 정우택. 왜죠? 왜냐하면 뭐 이게 다 똑같은 사람하면 재미없고 정우택 의원도 굉장히 나름대로 그 층이 있거든요. 그 층에서 굉장히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 주죠. 다 주세요. 그럼 이제 정답을 발표할게요. 오늘의 오발탄이 정답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네요. 변재일 의원. 1등은 변재일 의원이었고요. 그래요? 예상입니다. 예상이. 팔로워 수가 어떻게 되죠? 팔로워 수가 4,995명. 친구 수. 친구 수가. 친구 수가. 페이북 친구 수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네 분의 친구 수가 1등과 꼴등 사이 한 20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럼 다 정당에서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친구가 새누리당에서 다 해주고 한 4, 5천 명 되는 친구가 4명이 다 같은 친구인 4, 거야. 5천 명이면 그 아닌가? 국회의원인데 네. 그 친구 수가 많은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까 이제 변재일 의원 그런가요? 잠깐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오발탄에서 네. 그 역동적인 사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되게 관리적인 이미지잖아요. 변재일 의원도 이시종 지사만큼의 관리적인 이미지인데 그렇죠. 네. 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놀랍기도 하지만은 아까 그 핵심이 그거였어요. 이 역동적인 모습, 참신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SNS 저기서는 이게 이제 미국 대선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번에 대선회 때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하고 도널드 붙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붙었을 때 얘기하면 또 불안해. 예상외로 저기 SNS를 찾아보거나 공유하거나 팔로우를 해준 게 누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 외로 그렇게 예상외로 말씀하셨으니까 트럼프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네요. 훨씬요? 자극적이고 동영상 위주로 했고 그러니까 힐러리는 전통적인 방식 아기가 웃는 모습 뭐 이런 걸 했거든요.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는데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신하고 역동적인 모습 이런 거를 했더니 훨씬 더 팔로워가 많아서 트럼프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외국의 인공지능 회사 같은 데서는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유저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제되고 깔끔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편집된 어떤 영상보다도 영상으로만 따져도 이렇게 그렇죠. 약간의 실시간이고 영상이 막 노이즈가 뜨고 막 지저분하고 하더라도 라이브 방송 같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심과 호감도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악어 보게 입 되죠. 벌리고 머리 놓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악어 이빨 팔로워스 높이게 하기 위해서 막 어떤 걸 보고 죄송합니다. 댓글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요즘은 도의원 분께서 올려주신 댓글이에요. 이거? 요즘은 많은 지방의원이 페이북 정도는 합니다. 문제는 행사장 다녀온 이야기 같은 홍보 매체로 SNS를 활용코자 하는 것 같아요. 아하. 쌍방향성, 자신의 철학과 소신, 사적 공간의 공개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분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네, 이제 SNS를 또 활용 잘하시는 네. 분 중에 한 분이고 예전에 지금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전 시의원 중에 정우철 시의원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 같은 경우도 SNS를 상당히 그 라이브 방송도 막 하시고 상당히 그 활용을 많이 하시고 직접 본인이 많이 하시는 편 중에 한 분이에요. 맞아요. 또 뭐 다른 충북 정치인들을 살펴보면요. 이시종 지사님. 얼마 전에 그 글을 한번 봤는데 네. 담배 얘기 올려놓은 거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담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피웠었는데 네. 저는 끊었어요. 아마 10년 가까이 된 것 아. 같은데 10년은 아직 안 됐고. 그런데 이시종 지사가 10년 딱 되는 날이 11월 뭐 언제였대요. 네. 그래서 10년을 끊고 그때 다시 담배를 꼭 피우겠노라 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놓고 그날
담배를 약속을 했으니까 피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정말로 고민이 돼서 올린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다른 분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좀 하시려고 올린 건지 그거보다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청주공항 MRO 무산됐고 그다음에 세종간 고속도로에 청주 뭐 통과 안 하고 그다음에 심기가 예, 불편하셔서. 무해 마스터십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힘든 게 많아. 지금 그래서 그 담배를 직전에 피하는 글이 거구나. 그거였어요. 본인 이 SNS에 올린 글이 그래서. 너무 힘들다. 비판을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당신께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무산돼서 도 직원들한테도 좀 면목도 안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글이 이제 담배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피워야 되나. 근데 사실은 저는 이수용 지사 되게 관료적이고 되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외모가. 네.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하시는데 참 그거를 보고 저는 담배 피우지만 참 인간적으로 오, 진짜요. 좀 속 타는 마음을 그렇게 그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약간 재밌게 표현을 하신 거네요. 옛날에 충주시장 시절에 재미보다는 애환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그 이시종 지사가 사실 워커홀릭이라고 일 중독자로 저기 취급될 정도로 네. 일에 너무 열심히 충주시장 시절에 취재를 가면 잠깐 카메라 좀 꺼보세요. 잠깐 카메라 꺼봐요. 막 꺼세요. 그렇게 해요. 그래놓고 우리 저기 담배 한 대 피고 합시다. 그래놓고 기자들 있는 데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그래요. 기시정 시절. 예. 뭐 MRO 무산에 관한 해명의 글도 올린 적이 있다고 하고 정책적인 글을 많이 올리지만 또 이런 얘기는 진짜 인간적인 면모를 다시 그런 게 지금 보게 사면 되네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정우택 의원이 SNS 글로 떠들썩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박 대통령은 순수한 대통령이다.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하겠다는 신념으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그래서 댓글이 어쨌든 댓글이 정말 정우택 엄청나게 달렸죠. 의원은 우리 지역 의원이잖아요. 청주 네. 지역이고 충북의 뭐 이런 지역 의원인데 지역민들의 정서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는 지역민들의 느낌이 정서에 부합할 수도 있어요. 어? 이런 식의 지금 세태가 어떤- 망해가는 주군을 위해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 표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으로 갈수록, 농촌으로 갈수록, 서민층으로 갈수록 이런 모습. 옛날에 기억의 장세동 씨 같은 경우 극보수층. 그렇잖아요. 극보수층의 극보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장세동 씨도 그런 상당히 그래도 인기는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장세동 씨. 맞아 그건 잘 뭐. 마지막 지킨 장군 그래가지고. 전- 그쵸? 정말 노년층께서 대통령 이 SNS 글을 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런 이미지는 남죠. 모든 사람이 예리한데? 아니 어.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남아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작출할 수 있으니까. 말에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제 보도자를 보내서 기자들이 써줘야 되는데 요즘은 SNS만 올려도 보도화가 돼요. 그렇지. 예, 왜냐면 기자들도 저 사람이 SNS에 무슨 글을 올릴까 하물며 그냥 연예인들도 그냥 지나가는 걸로 사진 한 장 올리면 최고의 뭐 여신과 같은 사진 셀카 막 셀카 찍어 올리려니까 그런 거. 막 그런 여신과 여신들만 여기 올리는 거라고요. 보도부에서 좀 하나 좀 써달라 그래 기사 좀. 그러다가 역풍 맞아요. 요번에 저기 트럼프가 재벌 이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자기도 서민적이다라고 하면서 치킨 먹는 거를 좀 SNS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 밑에 그 사진 찍은 게 어디냐면 자신의 전용기. 그것도 은재 포크하고 포크를 들고 세상에. 먹는 모습을 찍혀서 정말 아니, 치킨 먹는 게 조롱당했죠, 조롱. 진짜 그래서 좀 놀랍거리는. 전용기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SNS에 사진 올릴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럼요. 네. 네.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올바른 SNS 사용법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정직, 사회적인 배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공적인 공간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지. 네트워크 그렇지. 공간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지.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올리고 누군가를 비평할 수 있대 비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글로 인해서 피해가 가면 안 되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면 SNS는 뭐 좋은 서비스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엘리트 위주의 대의 정치잖아요.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토론할 수 있는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SNS 말고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 보여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기획사라든가 댓글 올라왔어요? 하세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제가요? 네. 갑자기 저 예. 국회에서도 SNS 홍보를 잘하는 국회의원을 발표할 거예요. 다 외주를 주는데 마치 본인이 한 거 마냥 가지고. 의원님이시나요? 왜 이렇게 잘하시죠? 잘 알고 계신 분이요. 전국계도 저렇게 그 정치인들을 전문적으로 그 커버해주는 대행업자 100곳이 넘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강사 중에도 요즘 이제 이게 트렌드다 보니까 SNS 활용 관련한
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관 씨가 지금 SNS 활용하는 강의도 있고 뭐 배우고 막 한다니까 2, 30년 전에 우리가 정보 체계론이나 전산학계론 배웠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아 그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배웠잖아요. 그쵸? 자판 참 치기 힘들었고. 저는 전형적인 문과이기 때문에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요. 전산학교로 진짜. 네, 뭐 PC통신 세대 얘기부터 해서 SNS 정치가 대세가 된 요즘 충북 정치인들은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공감 키워드로 마무리를 해보죠. 짝퉁. 저는 짝퉁. 짝퉁이요? 계정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지만 개인의 정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을 주고 관리는 맡길 수가 있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멀리 나갈 것이다.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꼭 좀 제대로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 저는 성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신속이나 확산이나 집단을 상징하는 SNS랑 정반대 용어잖아요. 네. 이 SNS가 우리 뭐 시민들의 참여나 그 다음에 시민들의 토론을 유도하는 뭐 순기능도 하지만 이게 트럼프가 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허위 자료도 막 올리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 유럽의 극우 정당도 SNS를 통해서 그 허위 자료를 올리거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인종 갈등이나 이런 걸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SNS상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글을 올리기 전에 공유를 하기 이전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한 번씩 다시 한번 성찰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집단 의견을 집단 지성을 도출할 때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SNS와 정반대되는 그런 성찰적인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그 말 그대로 소통이죠. 그거 딸린다니까요. 소통, 공존, 상생. 저는 마지막으로 과유불급 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사자성어가 이거는 여기 우리 최 변호사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간단한 바뀌었어. 거니까요. 그 퍼거슨 감독인가요? 예전 메뉴 감독했던 그분이 남긴 명언이 있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잠깐만. 그럼 모든 분들을 인생을 지금 낭비하는 분들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진 않고 너무 과하게 SNS에 막 의미를 많이 두고 이렇게 열광적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은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과유불급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네, 마무리해 볼게요. 아니, 마무리가 잠깐만 인생의 낭비로 돼버려서 큰일 났네. 낭비하지 않으면서. SNS 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낭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의 메시지. 아니 과하게 하면 그렇다. 잘라내야겠네요. 네, 천만여정 배우 오달수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됩니다. 쭉